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준비생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 화공튜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공양론 파트 문제풀이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공양론의 경우 개념이 어렵진 않지만 공식을 이용하는 계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따라서 공식을 확실하게 암기하고 바로바로 응용해서 풀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위 계산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또한 문제를 푸시기 전에 영상을 잠깐 멈추고 생각하고 풀이한 뒤에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1 문제입니다. 40도씨에서 벤젠과 톨루엔의 혼합물이 기액평형에 있다. 라울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증기압은 벤젠은 180, 톨루엔은 60, 액상 조성은 벤젠은 30몰, 톨루엔은 70몰%입니다. 이 문제를 읽고 라울의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야 됩니다. 다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잘 아시는 개념이겠지만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그리고 문제풀이 방법을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라울의 법칙이란 한 성분의 증기압은 그 성분의 순수 증기압과 액 조성의 몰 분율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각 보기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상의 평형분압은 톨루엔이 42mmHg이냐 문제에서는 톨루엔의 평형분압은 톨루엔의 증기압과 그리고 톨루엔의 액상 조성을 곱함으로써 그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값은 42가 맞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풀면 기상의 평형분압은 벤젠의 경우 증기압이 180 그리고 액상 조성이 30이기 때문에 그 값을 곱하면 54가 됩니다. 이 개의 평형전압은 둘의 값을 더한 96mmHg입니다. 보기에선 240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상의 평형 조성은 전체 압력 중 각 물질의 평형 전압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톨루엔의 기상 평형은 전체 96 중에 42, 이 값은 56.25%, 그리고 벤젠의 기상 평형 조성은 96분의 54인 43.75가 됩니다. 라울의 법칙은 너무나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시험에서 맞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몰% 에탄을 함유한 기체가 20도씨 20atm에서 물과 접촉할 때 용해된 에탄의 몰 분율을 구하는 값입니다. 헨리 상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제를 읽으며 헨리의 법칙 문제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먼저 헨리의 법칙이란 일정 온도 같은 양의 용해될 수 있는 기체의 양은 기체의 부분압과 정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문제에서 20atm 그리고 1몰%의 에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값이 헨리 상수와 용해된 에탄의 몰 분율을 곱한 값과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양변을 계산하면 용해된 에탄의 양은 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다음은 용해도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때 나왔던 개념으로 평소에 연습 없이 막상 시험에 나오면 당황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NaCl 수용액이 15도씨에서 포화되어 있다. 이 용액 1kg을 65도씨로 가열하면 몇 g의 NaCl을 더 용해시킬 수 있는가? 15도씨에서 용해도는 다음과 같고 65도씨에서의 용해도는 다음과 같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15도씨일 때에 용해되는 양의 값을 구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15도씨일 때 물 1000g에 대해 용해되는 용질의 양은 358g이므로 비례식을 이용하면 전체 용액이 1358일 때 358을 용해시킬 수 있으므로 전체 용액이 1000g일 때는 몇 g의 용질을 용해시킬 수 있느냐라는 비례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비례식을 계산하면 용해되는 용질의 양은 263.62g 그리고 물의 양은 736.38g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65도씨에서 용해될 수 있는 용질의 양이기 때문에 65도씨에서 물이 1000g 있을 때의 용해도는 373g이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은 736.4g이기 때문에
용질의 양이 얼만큼 용해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274.67g의 용질을 용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용해되어 있는 양은 263.62g이기 때문에 더 용해시킬 수 있는 양은 11.05g이 됩니다. 용해도 문제는 많이 봐서 잘 아시겠지만 직접 풀어보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습도 문제입니다. 습도 관련 문제는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암기하시고 실수로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2-1번 문제는 30도씨 1atm에 공기 중에 수증기 분압이 21.9일 때 건조공기당 수증기 질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건조공기의 분자량은 29입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습도 공식 4가지가 떠올려야 합니다. 절대습도, 그리고 포화습도, 상대습도, 비교습도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절대습도를 응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습도 공식을 보면 전체 압에서 수증기 분압을 빼고 그 값에 29분의 18인 건조 공기의 분율을 곱해줘야 합니다. 문제에서 1atm이기 때문에 전체 압은 760, 그리고 수증기 분압이 21.9, 이 값에 29분의 18을 곱하면 0.0184가 됩니다. 다음은 질소에 아세톤이 14.8 볼륨 퍼센트 포함되어 있다. 20도씨 745mmHg에서 이 혼합물의 상대 포화도는 몇 %인가? 아세톤의 포화 증기압은 184.8이다. 이 문제를 읽으면서는 상대 포화도, 즉 상대 습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앞서서 4개의 공식 중 상대 습도 공식을 이용하면 상대 습도는 포화 습도분의 그 수증기의 분압이 됩니다. 문제에서 아세톤의 포화 증기압은 184.8이 되고 현재 아세톤은 745mmHg 중에 14.8%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계산해주면 이 문제에서 상대 습도는 약 60%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30도씨 750mmHg에서 비교 습도 퍼센트는 20%이고 30도씨에서 포화 증기압은 31.8mmHg이다. 공기 중에 실제 증기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비교 습도에 대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교 습도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비교 습도 공식을 적어보면 비교 습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 습도는 포화 습도와 절대 습도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고 포화 증기압과 수증기 압을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변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공식입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는 비교 습도 값과 그리고 포화 증기압 그리고 공기 중에 실제 압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식에 대입해 보면 실제 증기압은 6.58mmHg가 됩니다. 다음은 대기압이 760mmHg이고 기온이 30도씨인 공기의 밀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문제를 읽으시면서 이 문제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드셨을 겁니다. 또한 이상기체 방정식 문제는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문제를 풀어왔기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이상기체 방정식을 나타내보면 PV는 nRT라는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기체 몰수 N은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값은 밀도이기 때문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다시 변형시킬 수 있으며 이 값은 RT분의 PM이라는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값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체상수값, 온도, 압력, 그리고 대기의 분자량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기체상수 R의 값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기체상수 R은 8.314 또는 1.987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원하는 밀도가 kg/m 세제곱이고 이에 따른 기체상수 값은 0.08이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해줘야 합니다. 이런 사소한 단위 문제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헤스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헤스의 법칙이란 반응열은
그 반응의 시작과 끝 상태로만 결정되며 도중에 경로에는 관계하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면 정합하에서 열을 추산하는 데 무관한 법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합하에서 엔탈피 변화량은 열량의 변화량과 같고 이 값은 CP와 그 온도 변화량으로 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합하에서 열을 추산하는 데 무관하지 않은 법칙입니다. 두 번째 보기는 경로함수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헤스의 법칙은 상태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법칙입니다. 세 번째, 상태함수의 변화치를 이용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 나와 있지만 헤스의 법칙은 상태함수의 변화치를 이용하는 법칙입니다. 마지막, 엔탈피 변화는 초기와 최종 상태로만 의존하는 상태함수입니다. 화공량론 마지막 문제는 앞서 나왔던 헤스의 법칙을 응용하는 문제입니다. 열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여 클로로포름의 생성열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일반 화학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반응열을 구하는 걸 많이 구해봤을 겁니다. 이 문제는 덧셈 뺄셈만 잘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만 막상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식과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황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풀어가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클로로포름의 생성열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클로로포름의 반응식을 작성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들과 이 반응열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특이한 분자들을 먼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로로포름의 생성열에서 가장 중요한 클로로포름이 들어가 있는 반응식은 먼저 기억번입니다. 하지만 기억번에서는 좌변에 클로로포름이 있고 우리가 구하는 식은 우변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귿번의 식을 그대로 이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Cl2가 필요하기 때문에 니을번에 Cl2의 3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 니은번을 이용하면 생성열을 구할 수 있고 그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값들의 마이너스와 3배를 해서 정리해주면 클로로포름의 생성열은 마이너스 24,003칼로리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것을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시험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공양론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여러 문제풀이를 통해 실수 없이 그리고 빠르게 계산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공양론 파트에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단위 조작 파트 문제풀이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